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처리 설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리 하면은 먼저 로가 있어야 됩니다. 로. 일반적으로 전기로를 가장 먼저 생각하긴 하는데 여론에 따라서 그리고 용도 또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론은 우리 가장 많이 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전기로죠. 전기로. 그리고 가스로, 중유로, 경유로 여러 가지 열만 줄 수 있으면은 크게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러면 전기로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발열체가 전기 저항에 의해서 발열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연소로에 비해서 온도 분포가 균일한다든지 온도 조절 작업 환경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니크롬, 철크롬, 몰리브데넘 등등 여러 가지 발열체가 있습니다. 니크롬 다 아시죠? 니크롬 우리 겨울에 쓰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선풍기처럼 있는데 여기 가운데 동그랗고 요 가운데를 확대해서 보면은 요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 코일처럼 이렇게 감겨 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니크롬 발열체입니다. 여튼 이러한 발열체들을 사용하고 금속 발열체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탄화 규소라든지 흑연 발열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의 장입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상형로, 여기 노라고 하면은 열처리 로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름과 같이 박스형의 로의 앞문을 개폐하는 방식. 아무래도 앞문을 개폐하면은 넣었다 뺐다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재 풀림, 불림, 담금질, 뜨임, 가열 이렇게 할 수 있고 용접품이나 주조품의 응력 제거, 가열, 그리고 고체 침탄 또는 팩 열 처리를 위해서 가열, 그리고 대차로 전로의 노상에 대차가 설치되어서 레일을 통해서 조그만 기차 같은 게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서 끌어주는 건 없지만 이렇게 해서 바퀴 이렇게 레일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이고 중량이 굉장히 큰 열처리품의 경우에는 이런 대차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로, 원통형의 로에 열풍 팬을 장착한 것으로 발열체는 원통에 감겨 있다. 장축물의 담금질, 뜨임에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상 회전식 전기로 회전하는 원판에 장인물을 올려놓고 1회전이 끝나면 열처리 온도까지 가열되는 방식으로 조그만 것들의 담금질 가열에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들어가는 장인물의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로의 모양이라든지 사이즈 등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로 말고 이제 가스로, 중유, 경유로를 한번 봅시다. 이 중유, 가스, 경유로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연료비가 아무래도 전기로보다 좀 더 저렴하다라고 그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유로를 대부분 사용하지만 우리 옛날 디젤 차 보면은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해 문제로 이렇게 점점 좀 더 가벼운 기름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연소열에 의해서 노의 내부를 가열하고 그 복사열에 의해서 열 처리품을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전기로에 비해 온도 상승 빠르고 취급이 간단하여 풀림, 불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입 방식에 따른 분류, 배치로가 있고 연속로가 있습니다. 배치는 배치하다 할 때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영어인데요. 한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문 열고 들어가서 한 묶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 닫고 이런 방식이고 연속로는 이렇게 한 칸 한 칸 앞으로 당겨가는 약간 컨베이어 벨트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치로는 문을 닫을 수 있고 연속로는 그 문을 닫을 수 없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 부품을 노내 장입 후 승온 유지 냉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한 게 배치로, 그리고 처리 부품을 노에 입구에서 장입하여 승온 유지 냉각 처리를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송 방식에 따라서 푸셔 컨베이어형, 노상 진동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속로는 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자, 논의 분위기에 따른 분류. 노내에 열을 주는 것은 똑같지만 그 주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가스 분위기, 일반적으로 열 처리는 산화성 분위기이기 때문에 산화 탈탄을 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될까요? 산소를 제거한 환경이면 되겠죠. 불활성 가스라든지 환원성 가스를 집어넣어서 광휘열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침탄 질환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아예 공기가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광휘열 처리를 위하여 진공에서 가열하는 복사 에너지를 위한 진공 분위기가 불활성 가스의 대류를 이용하여 열 처리를 하는데, 사실 진공 분위기에서는 열 효율이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 외부 가열식과 내부 가열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느리긴 하지만 외열식이 더 느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열식 같으면 외곽이 수랭되고 발열체, 단열체 및 처리 부분 모두 진공실 내에 넣은 것으로 불활성 가스 중에서 냉각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진공로 이렇게 알아보았고, 염용로, 중성염 또는 환원성 염을 어, 전기, 가스 등의 여론에 이용하여 용융시킨 염력 중에서 열 처리품을 가열하는 노를 말한다. 우리 공기 중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열 전달이 아무래도 느리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100도짜리 끓는 물에는 손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0도로 예열된 오븐에는 맨손을 잠시지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열 전달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서 가열하는 것보다 적당한 염력 속에서 가열을 하면은 빠르고 균일하게 열을 전달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염용로입니다. 설비비가 저렴하지만 표면 상태가 필요한 양호한 열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등온 열처리에 적합하다. 지금 여기 고온용 그리고 저온용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 부분은 약간 중요하니까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유동상로, 알루미나, 질코니아 등의 미세한 고체 입자를 가스와 함께 유동시킨 상태에서 사용하는 열 처리를 말합니다. 뭐 염용 내의 온도가 균일하며 열 처리품 투입 후에 온도 변화가 적다. 아무래도 이 열 전달을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열 처리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주파 열 처리로, 고주파. 그 보면은 코일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딱 감겨 있고, 요 사이에다가 뭐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금세 빨갛게 달아오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가열하고 또 빠르게 식히고 할 수 있는 게 그 특징입니다. 승온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며 효율이 높습니다. 표면에 한정시켜서 이 고주파를 선택해 가지고 표면에 한정시켜서 표면 경화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화염 열처리로는 우리 토치라고, 커다란 토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표면을 커다란 토치로 순식간에 구워주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아세틸렌, 프로판 등과 산소 등을 이용해 가지고 가열을 진행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온도를 올린 다음에 이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온도계가 있어요. 우리 사용하는 온도계는 알코올 순 온도계뿐만 아니라 요즘엔 비접촉식도 많이 본 적 있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접촉 온도계와
이 복사 온도계가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색상이 변화가 되는데 이를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광고온계입니다. 그리고 열전상 온도계. 열전상은 두 개의 금속을 맞붙여 놓으면은 그 사이에서 열 기전력이라는 게 생겨서 일종의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전류가 발생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선형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류를 측정하여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열전상 온도계입니다. 그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저항식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식 온도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면은 선생님 열전상 온도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건 광고온계 그리고 명칭 정도는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열전상을 열전대라고도 하죠. 열전상을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이 표를 하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표. 물론 이렇게 기호도 암기해 주셔야 되고 어떤 조합인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사용 온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약간 오타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백금 그리고 로듐을 합금한 금속이 양극 그리고 다른 쪽에는 백금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백금 로듐의 열전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니크롬 아까 나왔죠. 콘스탄탄도 일종의 합금입니다. 그리고 구리 콘스탄탄, 크로멜, 알루멜, 철 콘스탄탄 이런 식으로 열전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온도 범위와 특징은 따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 범위와 특징도 같이 보시고 이 표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백금 로듐과 백금의 이 퍼센트가 약간씩 다르죠. 합금이다 보니까 약간씩 다르게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요 종류 기호 정도만 기억하고 요만큼은 기억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항식 온도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금속의 성질을 이용하여 만든 온도계이고 이때의 금속을 측온 저항계라고 하며 백금성, 니켈선, 구리선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방사 온도계, 고온 측정물에서는 적외선이 방사되는데 이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광고 온계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죠. 흑채로부터의 복사선 중 가시광선만을 이용하는 온도계입니다. 고온 물체의 온도를 휘도와 표준 휘도를 가진 표준 휘도는 표예요, 표. 몇 도에서는 무슨 색, 몇 도에서는 무슨 색을 나타낸 사진 같은 표입니다. 을 가진 백열 전구 필라멘트 휘도와 일치시켜 전구에 흐르는 전류 측정치를 온도로 환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누가 환산해요? 누가 비교하고? 사람 눈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온 영역에서는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가시광선이 방출되지 않지만 고온에서 예를 들어서 700도 이상에서 온도 측정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이하에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제 온도 제어 장치 이것도 약간 중요하죠. 자동 온도 제어 장치의 순서, 검출, 비교, 판단, 조작. 노이 온도를 열 전상을 이용하여 전압으로 검출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고 목표 값으로 정한 전압 값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목표 값보다 현재 온도가 낮으면은 전압을 더 넣어줘야지 되겠죠. 판단해주고 그러면 다시 조절기에서 전압을 올려줘서 다시 온도를 올리는 그런 온도 제어 장치의 순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동 온도 제어 장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요거 뭐 온오프식도 있고 비례 제어식도 있고 정치 제어식도 있고 프로그램 제어식도 있고 속도 제어식도 있는데 모든 걸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요 단어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놨다가 '아 이게 온오프식이다. 비례 제어식이다. 정치 제어식이다. 프로그램 제어식이다. 속도 제어식이다.'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치공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